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게 된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은 엄마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엄마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죠. 척추신경계에 손상이 왔는지 전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조금의 기적도 바랄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엄마의 옆을 지켜주시던 아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며 매일같이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끝으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빠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희 삶도 빠듯한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엄마의 몸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희망이 없는 저희 엄마의 수발을 어떻게 평생 들어야 하냐며 저에게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라.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눈만 제대로 뜨고 걸어 다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아들, 너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은 거니?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온 거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인생 구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 손부터 놓으세요. 이 사람 머리채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거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려고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고요. 그니까 그만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신불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더라. 그냥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깨질 텐데 그걸 내 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나까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도장 찍고 내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될 줄 알라고. 사돈 어른도 몸이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힘겹게 안사돈을 보살피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몸에 문제가 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 너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지금처럼 몇 빠지게 돈 벌어서 사돈댁 생활비 충당해주면서 평생 간호만 하다가 인생 종칠 거니? 내가 널 낳아준 게 수발 들라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준 것 같아? 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발 빼고 각자 살 길 알아서 찾도록 해라. 너희 부모 일을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좋게 해결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시모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시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시부모님과 따로 대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두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시모가 집어던진 물건들과 헝클어진 제 머리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이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녹초가 된 모습으로 힘겨워하던 남편은 곧장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모든 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거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서류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남편을 그만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은 남편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전날에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킨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겠다는 걸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었죠. 보통 때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들어갔었지만 그날은 택배가 온 것 마냥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계신 아빠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택배가 왔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아빠 앞에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빠의 얼굴은 상당히 놀라신 듯한 얼굴 표정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걸쇠로 문을 걸어 잡으셨고 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많이 놀라신 듯한 아빠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빠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던지시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거친 숨을 고르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온몸에는 땀으로 맺혀 있길래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고 여쭤봤어요. 아빠는 집안이 엉망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대충 정리를 하셨다며 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다를 게 없죠? 하루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이제 병원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희망마저 빼앗기고 오는 기분이라 나도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만 타서 먹이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엄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나가야 하니까 많이 곤란하네. 너희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잠을 잘 못 자서 겨우 깊은 잠에 빠졌거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보고 싶다면 살짝만 보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안 찾아와도 된다. 너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돌봐야지. 김서방도 챙겨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또 안 좋은 말 듣기라도 하면 어쩌니? 여긴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만 들어가 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든지 하자. 너희 엄마도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전신을 움직이지는 못하셔도 얼굴의 감각은 살아있으셔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얼굴에까지 이상이 생겼었다면 더 많이 힘들었었겠죠. 아빠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셨던 것도 엄마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볼일만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의 부탁으로 저는 2번 다시 깜짝 방문은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뷔페 의뢰가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저 대신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줬었죠. 일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당일 저녁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펑크가 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믿지 않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사진 봤어? 내가 왜 이런 걸로 너한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게. 어때? 확인해 봤어? 확실히 너희 엄마 맞지? 내가 하루 이틀 어머님 뵌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바로 알지. 전신불수라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활보하며 다니실 수가 있니?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충격을 받았겠지. 7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거기 어디야? 정확한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계속 미행 좀 부탁할게. 때마침 타이어 수리도 끝이 나서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서둘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음 출장 뷔페 일정이 잡혔다면서 제 트렁크에 실려있던 식기들과 용품들을 서둘러 받길 원했고 서둘러 출발해야 된다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부터 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가 식당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출장 뷔페라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저희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면서 엄마를 위해 삶의 변화까지 줬었는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를 속여왔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 떼시는 게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먼저 들려 식기들을 전부 내려놓은 뒤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다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하니 저를 발견한 친구가 손짓을 했고 몸을 숨겨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온 매장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엄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 옆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17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 엄마 옆에서 옷이 잘 어울리신다며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왜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거물만 모아 두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좀 더 정확한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아빠는 자주 얼굴 보는데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온 신경을 남편과 부모님한테 향했었죠. 그렇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자 늦은 새벽에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바로 열리는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부모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먼저 입을 열은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혼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너무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남은 3년 동안 보험료 못 타 먹는다니까요.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천천히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지금까지 따라주셨으니 7년간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저 사람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액션을 주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힘드실까봐 짐이 되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벗어나셨다고 해도 보는 눈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 엄마한테도 전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발되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조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다 정말 징역 살면 어떡해요? 아유,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바깥바람 쐬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 그래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만약 그때 방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었다고. 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잡히는지 알아? 쓸데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하겠는데 웬만하면 3년간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돼. 사위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보험 설계사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걸로 알겠어. 당신도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두 눈으로 봤었잖아.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인 거라고.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써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끊기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지도 모르잖아.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있기는 한데 이건 두 분의 허락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우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매달 보험료 찔끔찔끔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생명보험은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3년이나 타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말 그대로 보험일 뿐이잖아요.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부모님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면서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 했다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엄마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3년 뒤를 걱정하면서
제가 모르는 생명보험의 혜택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은 거실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저는 경찰서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방문을 활짝 열며 튀어나온 저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전부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를 잡으려 하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린 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에 대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네가 원래 거짓말 못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굴러 들어올 돈도 못 받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사고가 났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신불수가 된 건 맞았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럼 제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건 또 언제 들은 거냐? 그냥 생명보험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헤아려 하겠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는 건 3년 뒤에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놀란 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하길래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7년간 전신불수로 연기를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결국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을 처벌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좋았지만 7년간 저를 속여왔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3년의 징역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네요. 전신불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것도 모자라 저까지 하려 했던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저 혼자가 되어 버렸네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따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융통성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며 부모님과 남편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분명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막상 떠나고 나니 이제 와서 붙잡는 한심한 놈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왜 다시 합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떵떵 치던 놈이 막상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갈라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두 번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면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이사 온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려 하길래 강하게 거부한 뒤 밖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 뒤에서 있던 시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미안했다는 말을 뒤늦게 꺼내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데 모전자전이라고 둘 다 똑같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에 다다랐는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만취가 돼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은 다 젖어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고 그 모습에 경악을 한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정신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어나라며 뺨에 손을 몇 번이나 올렸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저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던 터라 입고 있던 옷만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겉옷을 힘들게 세탁기에 넣은 다음 흙탕물에 범벅이 된 바지를 빨렸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의 속옷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고 그걸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의 초기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속옷이 뒤집힌 모습을 보자마자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빨간색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던 명함 한 장을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보자마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과 일치하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좀 전에 왔다 갔으면서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나 지금 다른 손님이랑 만나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즐겁게 놀아줄게. 그런데 요즘 내 얼굴 너무 자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오빠 마누라한테 걸리면 어떡해? 나 돈 벌게 해주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우리 오래 볼 수 있지. 정체 모를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세상 모르고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누우려 하길래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 찬물을 한 번 더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세차게 손을 올렸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손을 올리려 하길래 얼굴에 명함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최근 통화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지? 반대쪽 뺨도 올려쳐 줄까? 이 명함에 적혀 있는 장미라는 여자 누구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이미 통화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지금 어디 다녀왔는지도 알고 있거든?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술 마셨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와?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한 인간이구나. 내가 방금 얘기했지? 명함에 적힌 여자랑 통화했다고 했잖아. 내가 더 난리를 쳐야 인정을 할 거야? 오늘 한바탕 해볼까?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뒤집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똑바로 대답하라고 했지? 마지막이야. 당신 지금 평범하게 술만 마신 거 아니잖아. 그래, 여자 끼고 술 좀 마셨다. 그게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안의 가장이 몸이 힘들어서 오래간만에 풀고 좀 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당신한테 언제 옷을 빨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은 나랑 집에 애들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왔다는 거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다니고 있었고. 걸리지 않으려고 행동했다기보다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내 입으로 당신 몰래 밖에서 외간 여자 만나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 그냥 잠깐 술만 마시고 왔던 것 뿐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소지품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가만 안 둬.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집안의 균형을 깨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는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저 혼자 거실에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더는 개차반 같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평생 동안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할 정도였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노려보고 있자 화들짝 놀라면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당신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그런데 해장국이나 라면 좀 끓여줘봐.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게 좋겠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 달라지기라도 할까봐?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같은 쓰레기가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제 하다 다른 여자랑 술까지 퍼먹고 들어와?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면서 사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나한테 뭔 일이 있었어? 나는 회식 다녀온 이후 집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니 무슨 여자를 끼고 놀았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로 보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니까?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라면 좀 끓여줘. 속 쓰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빛을 봤을 때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거물과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말수가 줄어들더니 당황하는 얼굴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안 좋은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그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노름은 기본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탕진을 하고 술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는 건 기본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철저하게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고 사기 결혼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애들이 눈에 밟혀 참고 살아왔었습니다.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옆에서 터져나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죠. 여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남편과 항상 자주 술을 마시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남편을 꼬드겼고 자기한테 투자해 달라며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 몰래 대출을 한두 가지 받아서 믿었던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그 친구분은 남편의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 난리가 났는데도 끝까지 참고 버텨왔었는데 이번엔 여자 문제로 제 속을 긁어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에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이혼을 선포하자마자 시댁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 났는지 저녁 시간대에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애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이도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너 보러 왔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아침부터 큰 소리 쳤다며?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별일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러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저와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입을 닫고 있길래 너한테 직접 들으려고 찾아온 거다.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니? 애들 밥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한테 생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나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거야?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봐라.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그동안 다 이해하고 참아왔던 건 애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세월 동안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이가 저를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수시로 만난 것 같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물 보여주고 통화까지 했던 기록들 전부 다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짜 둘이 갈라서겠다는 거냐? 너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남자가 살다 보면 가끔 새길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네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인 거지. 실수 한번 했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야 되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게 네가 잘 잡아주도록 해라. 원래 남자들은 본능적이라 여자만 보면 다 그래. 때마침 들어오네. 이놈아, 몰래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꼬리를 밟히지 않게 철저히 숨겼어야지. 사고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모든 걸 알아버렸더라고요. 여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조심히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 왔으면서 나랑 지금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 혼자 커가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가자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애들 돌보는 게 훨씬 낫지. 맨날 사고치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지금 이 상황도 봐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월급 받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여줘봐. 냉전 한 푼 안 남았지? 그 술집 여자한테 전부 털어줬으니 남아있는 게 있겠어? 대출빚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술집 여자한테 전부 써버렸더라. 그동안 카드 내역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같은 놈 선택한 나도 참 남자 보는 눈 없지만 너처럼 인간 이하인 사람도 처음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이게 할 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당신 눈치나 봐야 하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대우 한번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장미는 돈만 지어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당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거야. 내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걸 생각해봐. 한쪽만 잘못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겠어? 내 말이 틀렸냐고.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되레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벌어 모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엄한 여자에게 힘들게 벌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돌리는 남편과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만 애들 핑계대지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던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번복하지 않았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오자 갑자기 시모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우편물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툭 던져 놓더니 세금 환급을 50만 원이나 받아놓고 혼자 입 싹 닦았다며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하고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은 건데 그런 것까지 남편이 알아야 되냐고 다시 대받아치는 순간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너도 내 아들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서 어디서 떳떳한 척 하는 거야? 환급 받은 돈으로 애들만 데리고 외식하러 가는 거였니? 시부모는 아예 보이지도 않든? 어머님, 세금 환급은 말 그대로 제가 낸 세금이 많았으니까 환급을 받은 건데 이걸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우편물을 왜 마음대로 뜯으세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편물 하나 본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어디서 시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시모는 혼자 흥분해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너무 놀란 저는 시모를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놈은 시모 옆에서 심보를 곱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라면서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무서웠는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울고 있길래 더 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외식할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긴 뒤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현관문을 활짝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서 남편 놈과 시부모님께서는 거실에 중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시켜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없었고 그대로 뛰어가 남편 앞에 놓여있던 짬뽕 그릇을 머리 위로 뒤집어 쏟아부어 버린 뒤 상을 엎어 버렸어요. 거침없는 행동에 놀란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걸 남편의 뺨에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고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리자 저도 똑같이 시모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주민분들께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저와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남편과 시부모는 시댁으로 돌아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의 광경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곧장 집을 내놓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간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하루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곤 곧장 벼락 이사를 해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당장 만나자는 말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본인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작성을 했어요. 어차피 분당에 있던 집도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들어갔던 거였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던 저희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서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저와 이혼한 걸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는데도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과 또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저를 뒤따라와서 이사간 집까지 몰래 찾아왔고 남편의 뒤에는 시모가 인터폰에 고개를 내밀고 있길래 돌아가라고 했지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계속 못살게 굴 것 같아 현관문을 열게 되었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을 밀치면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날 당신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안에 있던 물건 싹 다 버리고 벼락 이사를 해버려서 나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좋게 풀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흥분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우리 아직 시간 남았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미 나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싶지 않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법원에 서류 제출했을 때 2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받아주라고? 나는 10년 동안 기회를 줬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 더는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확실하게 전달했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이 글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란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종양이 뇌를 압박해서 단기 기억 상실에도 걸리는데 내 아들이 한 행동들이 종양 문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게 머릿속에 있던 종양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수술을 받아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몇 년이라는데 그럼 내 아들이 이대로 떠나면 너무 불쌍하잖아.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혼한 마당에 우리가 왜 찾아왔겠어? 안 좋았던 일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었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옆을 지켜주길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을 핑계로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당에 있던 집이 13억인데 이사 오면서 남은 돈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비 좀 납부해달라고 대놓고 철반을 까셨어요. 이미 부동산 시세 전부 다 확인했다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모를 내쳤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애들 핑계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인간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든 말든 이미 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들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겨우 끊어냈는데 또다시 그 인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주에 살고 있고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인연은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3년이 넘어가면서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챙겨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기 전에는 많은 걸 신경 써줬었지만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남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임신한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게 되었죠. 홀몸이 아닌 걸 알면서 저를 이해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아들이었으면 온갖 잡일은 다 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셨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남편이 시댁에 있었는지 수화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이 시모 옆에 있냐고 여쭤보자 저와 함께 있는 공간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면 먹고 싶은 건 다 구해주려고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상상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신을 했으니 어차피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저를 막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에게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왜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혼 생활 2년 동안은 그래도 잘 지내왔었는데 3년 차에 임신하면서부터 바뀌어버린 남편의 낯선 모습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고 혼자 있는 게 싫었던 저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혼자 친정에 가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상황을 물어보셨지만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 얼굴 뵙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셨는지 제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서 지쳐있는 상태라고 부부 생활의 갈등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신 부모님께서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는 제가 친정이 있다는 걸 알려준 뒤 다음날 와주길 바랬고 남편은 아빠의 말은 거절할 수가 없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준 뒤 남편을 거실로 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자네가 왜 내 딸을 막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이제 막 3년 차가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되겠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나? 서로 응어리져 있는 걸 풀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내 딸 말로는 임신하면서부터 자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내비치고 있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임신하면서부터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제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원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땐 가끔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임신하고 배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손을 떼버리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안일은 아예 제 몫이 되겠죠.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내 딸이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조금의 배려도 없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은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말로는 만삭일 때도 부엌일까지 전부 다 했다고 들었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 순간 집안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엄했었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저한테 밀어주려만 하는데 제가 왜 그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람과 집안일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이것저것 저에게 시키는 거 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답답해서요. 장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부 다 털어놓으라면서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려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남편은 목이 탔는지 저희 부모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친정집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과일과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곤 자기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며 주방을 둘러보더니 걸려있던 보자기를 꺼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과 과일들을 죄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양손 가득 보자기의 음식들을 전부 싸서 현관문 앞에 내놨습니다. 지금 당신 뭐해? 적당히 하지 그래. 지금 우리 부모님 허락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에 있는 것들이 당신 것도 아닌데 함부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이리 내놔. 아이, 이거 놔. 저번에 장모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 내가 아들 같다면서 집에 있는 음식들 전부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가져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자네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야? 이 집에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념 없는 짓인가? 당장 이쪽으로 와서 앉지 못해? 내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네는 음식을 챙길 생각만 하고 내 딸과의 관계는 조금도 해결하려 들지 않는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네. 그래서 제가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임신하자마자 퇴사하고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아휴,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음식 상하기 전에 빨리 가봐야죠. 그래도 장모님 음식 솜씨는 저희 엄마가 인정하셨다니까요. 정말 이대로 갈 거야?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퇴사한 것도 아니고 뱃속의 아이가 착상을 못해서 유산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진정을 해야 된다고 집에서 쉬는 걸 권장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한 거였잖아. 그동안 나도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해왔었어. 당신보다 더 힘들었었다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임신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랑 같이 살고 싶기는 한 거야? 남편은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상태셨죠. 최대한 좋게 저희 부부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뱃속의 아이도 문제였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느니 차라리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부부관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만삭인 상태에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서로 조율이 안 되면 그날 이혼하는 걸로 결정짓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맞아 주셨어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쇼핑백에는 꽤 고가의 선물이 여러 가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쇼핑백에 담겨있는 물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양손 가득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친 뒤 시부모님께 물건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자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여긴 또 뭐하러 온 거야?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서 찾아온 거야? 분위기 보니 그만 끝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집에는 언제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여기 있는 쇼핑백들은 전부 다 뭐고 당신 설마 월급 받는 족족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필요한 것 좀 구매한 것뿐인데 당신이 내 삶에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 정말 웃기는 거 알아?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하나라도 빼가려고 하면서 당신 부모님이라고 고가의 물건들을 양손 가득 퍼주고 있는 거야? 어쩜 사람이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너는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라도 해줘 봤어? 돈도 쥐뿔도 없는 게 서운한 것도 참 많다. 이혼하자고 온 거냐? 그래. 너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서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와도 너는 아빠 역할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원했지. 나를 바라지는 않았거든. 당신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 서류는 가지고 왔어? 설마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이왕 온 김에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내 피 같은 돈으로 오늘 산 물건이 할부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너희 집에서 메꿔주면 안 되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대신 메꿔준다면
당신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괜히 또 상처받아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물 짜내지 말고. 아들, 그만해라. 그러다 애 잡겠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임신은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이제 곧 출산인데 많이 두렵겠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네가 그렇게 독한 말 하면 평생 안 좋은 기억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미련도 없는걸요. 그래도 임신하기 전까지는 봐줄만 했었는데 임신하고부터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 귀찮게나 하고 제가 이 나이 먹고 집안일 해야 되겠어요? 아빠도 평생 집안일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절 시켜 먹으려 한다니까요. 적당히 하는 게 없어. 대충 눈치 줬으면 그만해야지.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봐. 평생을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살 순 없을 것 같다.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그날 전부 다 받았을 만큼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혹시 몰라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린 뒤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가겠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을 나서는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된 몸을 힘겹게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오열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3년 만에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결국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남은 건 분노밖에 없었어요. 양가 집안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서로 배려하면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말은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었죠.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친자 포기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은 제가 출산을 했는데도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남편과 마주치기 싫었고 배 아파 낳은 제 딸의 얼굴 또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꽤 괜찮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와 부모님과 상의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병원에서는 저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죠. 파격 채용 조건이라 경쟁률도 높았는데 제가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병원 측의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간호사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력직은 4,600만 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제공이 되었었죠. 저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또한 병원 진료를 무료로 처리되는 조건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혜택이 많다 보니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3교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색한 미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할 말이 있다고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몸에 손을 댄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을 뿌리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걸음을 멈췄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드러나 보기 위해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고 몇 달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였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테니까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돈 좀 빌려줘라.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1억인데 주변에서 이 정도의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나랑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번에 위자료 받아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오죽 급했으면 이혼한 당신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겠소? 내가 과거에 모질게 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겠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앞으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내 부탁 좀 들어줘. 당신 좀 지능이 모자라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당신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우리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예전처럼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돈을 빌리러 왔으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설명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잠깐만. 그런데 당신 부모까지 함께 오면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이 사람이야?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장 돌아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예, 며느라.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미안하게 됐다. 너처럼 마음 착한 여자도 없는데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놨었나 보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안 그럼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안면 싹 닫고 모르는 사람 취급할 생각은 아니지? 이렇게 부탁하마. 저번 달에 내 아들놈이 사기를 당했는데 나도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아들 말만 믿고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고 우리 집 양반 몰래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넘겨줬었는데 사기꾼이 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탔지 뭐냐. 재개발 지역에 큰 빌딩들이 들어서게 될 거라고 여기저기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투자 수익률 얻고 싶으면 자기 앞으로 돈을 입금하라며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서둘러 입금을 해버렸지 뭐야.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너도 나도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이건 확실하다 싶었고 아들 하나 믿고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전부 투자했는데
그놈이 참적해버리는 바람에 경찰이 하루빨리 그놈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괜히 사기꾼이겠어? 잡히지 않으려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는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버린 상태라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딸한테 못난 아빠로 남지 않기 위해 육아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할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절대 불만 가지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소?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네. 내가 붙잡을 때는 가차없이 내쳐버리더니 이제 와서 당신들 집안이 무너졌다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야?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받아줄 마음 없고 내 딸 얼굴도 보여줄 생각 없어. 입 아프게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조금의 희망도 품지 말고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이게 누구야? 하도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와 봤더니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 딸이 힘들게 출산할 때도 자네는 클럽에서 춤추고 있었다면서. 내 딸한테 뭘 원하길래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무릎 꿇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절대 도움 같은 거 주지 않을 거니 그만 돌아가게. 동네 창피하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현관문 밖이 시끄러우셨는지 밖으로 나오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드리자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그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대한 아픔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입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엄마의 흉계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주문한 택배가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택배 상자를 뜯었어요. 전 남편은 상자 안에 있던 물건을 보는 순간 개거품을 물면서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게 되었죠. 왜 그렇게 쳐다봐? 나는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잖아. 나 다시 간호사 일 시작했어. 당신보다 연봉도 높고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첫 월급으로 우리 부모님 필요한 물건 좀 사드렸는데 이게 왜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을 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냉전 한 푼이라도 쓰려고 했어? 오히려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음식들이며 물건들 눈에 띄면 죄다 가져가서 당신 부모에게 갖다 바쳤잖아. 힘들게 일해서 벌은 천금 같은 내 돈을 애먼데 왜 써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버린 네가 잘 되는 모습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했지?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얼마나 한이 됐으면 명품 가방이랑 옷을 주문했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했었다면 위기에 처한 당신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당신 부모만 명품 챙겨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길거리에서 파는 티셔츠 2장 사서 대충 던져줬던 당신의 그 행동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았었다고. 우리 집안 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나지 않았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일이 닥쳐도 너한테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에 대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버렸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미련이 남았는지 얼씬거리던 그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얼굴을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 사람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과 우리 부모님을 막대했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분노만 남겨주었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온갖 상처를 준 저에게 이제 와서 도와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제 딸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